안녕하세요. 2023학년도 서울시 영양교사 최종 합격자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대학에서 교직이수를 통해 2급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임용시험에 응시하게 되었습니다. 교직이수에 응하기 위해서는 2학년 2학기까지의 성적을 합산하여 상위 4%의 학생들까지 교직이수를 응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저는 1학년 때부터 높은 성적을 유지하여 4학년 말까지 4.38의 학점으로 교직이수를 이수하고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은 3학년에서 4학년 올라가는 겨울방학부터 준비를 시작해서 4학년 1학기 초에 취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61점, 즉 3급으로 합격해서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한능검은 암기가 주가 되고 그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공부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시험에서 불리해지게 됩니다. 목표 공부 기간을 한 달로 잡고 최대한 집중해서 한능검 시험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회차마다 난이도가 다르기 때문에 매회 응시하여 한능검에서 60점 이상의 점수를 맞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단 저는 학교에 입학하자마자 영양교사라는 목표를 가지고 입학을 했기 때문에 교직이수를 바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1학년 때부터 성적을 좀 관리하기 시작해서 최소 상위권 10등 안에는 들려고 노력을 했었고요. 또 만약에 학과 정원이 100명이라면 4%, 즉 4명까지 교직이수를 응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에 1학년 1학기 때부터 시작해서 2학년 2학기 때부터는 계속 4.5점으로 유지를 학점을 했던 것 같습니다. 또 제가 생각하기에 식품영양학과에서 낼 수 있는 최고의 아웃풋은 영양교사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영양교사 말고 다른 직업은 생각을 못했던 것 같고요. 또 학기 중에서도 동기들이랑 계속 학교에 머물면서 공부를 하면서 성적을 좀 높게 유지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성적 때문도 있지만 다른 학생회라던가 이런 활동은 참여하지 않았고요. 또 제 목표가 열심히 놀면서 열심히 공부하는 거였기 때문에 성적을 위한 공부도 열심히 했지만 또 여러 가지 대외 활동에 참가하면서 여러 가지 경험도 쌓았던 것 같습니다. 대학에서 식품영양학과 재학 시 동기들과 함께 공부하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동기들이 어려운 개념을 저한테 질문했을 때 제가 알려주고 답변해주는 과정이 너무 재밌었습니다. 이때 타인에게 내가 가진 지식을 전달해주고 가르쳐주는 것이 얼마나 의미 있고 재미있는 일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3학년 때부터 임용시험을 목표로 교직을 이수하게 되었습니다. 4학년 겨울방학 때 교생 실습을 다녀온 이후 교사가 되어야 되겠다는 마음은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학생들과 직접 소통하고 선생님께 실무를 배우며 가슴이 뛰는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엔 임용에 대한 정보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 대방 커리큘럼을 따라가며 공부하자라는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학원 수업이 적응이 될 때쯤 학원 선생님들과 함께 스터디를 만들어 진행하며 공부하는 습관을 잡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교육학은 주변에서 준비하신 분들의 추천을 받은 강의를 커리큘럼을 따라 1년간 수강하였습니다. 초수였고 전공에 쏟는 비중이 더 많았기 때문에 교육학 강의는 1, 2월, 5, 6월, 그리고 9월에서 11월 강의만을 듣고 혼자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대방을 선택했던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합격하신 대학교 선배님들이 모두 대방열림고시학원을 수강하셨기 때문입니다. 경기 서울 지역 합격자분들께서 모두 대방열림고시학원 강의를 추천하셨기 때문에 믿고 수강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시험날 당일 대방열림고시학원에서 나눠준 예상 문제지 때문입니다. 위생사, 영양사, 시험날마다 대방에서 나눠준 문제지를 풀고 시험에 응했습니다. 매번 두세 문제 이상씩 대방열림고시학원에서 나눠준
문제와 같은 문제가 시험에 출제되었고, 이로 인해 대박 열린 고시학원은 다른 학원들보다 적중률이 높구나 하는 생각에 임용시험 때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이론 및 심화반인 3월에서 5월 달에는 수업을 집중해서 들었던 것 같습니다. 누구보다 수업을 집중해서 열심히 들었었고, 수업이 끝난 뒤에 그날 배운 내용을 집에 가서 복습하는 걸 목표로 자습을 실시했습니다. 공부하면서 모르는 단어는 인터넷에 검색을 해서 대강 이론서 한 켠에 적어둔다든지, 또는 교수님께 수시로 질문을 하면서 제가 모르는 것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또 알고 있는 게 맞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던 것 같습니다. 서답형 문풀 때는 제가 서답형 문풀 책만 3회독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1회독은 수업 전에 미리 문제를 풀어감으로써 1회독을 실시했고요. 2회독은 7, 8월 강의가 모두 끝난 뒤 9월 달에 혼자 자습하는 시간에 서답형 문제풀이 책을 다시 한번 혼자 풀어보면서 2회독을 실시했습니다. 3회독 때는 10월에서 11월 동안 서답형 문제풀이반의 책을 중요한 문제, 교수님이 찝어주셨던 중요했던 문제나 강조하셨던 문제를 위주로 답을 암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총 3회독을 하면서 서답형 문제풀이반을 지나갔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동형 모의고사 때는 모의고사에서 나온 중요한 개념을 기본서에서 다시 찾아보거나, 또는 기본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모의고사에 받아 적으면서 모의고사 나온 문제를 위주로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때 겹치는 내용이나 중요한 포인트 같은 부분들은 혼자 종이에 적으면서 암기를 하고 외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3월에서 10월까지 8개월 동안 교수님께 질문을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누구보다 수업에 집중해서 열심히 들었었고, 매 쉬는 시간 수업이 끝날 때마다 모르는 부분들을 교수님께 질문하면서 제가 부족한 부분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는 부분을 구별해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도움되죠. 수업에서 다루지 않은 기초적인 부분들을 유튜브에서 미리 알려주시고 수업을 진행하시는 거기 때문에, 생화학 같은 경우는 정말 기초부터 알려주시거든요, 유튜브에 보면. 그래서 저도 물론 졸업을 하고 바로 준비를 하기는 했지만 영양사 시험 보면 다 까먹어요. 그래서 그런 부족했던 부분들을 이제 유튜브에 올려주신 강의를 보면서 좀 다시 되새겼던 것 같고, 다시 떠올리는 시간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 영양사 시험을 준비하는 거랑 임용시험을 준비하는 거는 깊이가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임용시험을 이번에 준비를 하면서 제가 몰랐던 거나 대학에서 굳이 가르치지 않고 넘어간 부분들이 엄청 많다는 거를 이번에 준비하면서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새로 공부를 한다거나 이랬던 부분들은 혼자서 좀 책을 여러 번 봤던 것 같아요. 대학 때 공부했던 전공 서적이랑 이제 대방에서 준 책이랑 번갈아 가면서 손으로 혼자 쓰면서 이해를 많이 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고요. 또 인터넷에 제가 모르는 부분들을 좀 찾아보는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인터넷에 단어 하나 모르는 게 있다면 찾아보고, 또 같은 기전이라도 다르게 설명한 그림이나 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인터넷을 좀 많이 참고하면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최은미 교수님의 수업 시간과 그 프린트물은 양이 매우 방대합니다. 초반에는 따라가기 버거울 수 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교수님께서 자료를 만들고 수업을 준비하는데 많은 양의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신다는 것을 프린트물을 통해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최은미 교수님은 학생들이 질문하는 모든 내용을 하나하나 다 답변해 주십니다. 임용시험은 그 내용과 양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배웠던 내용을 몇 번이고 까먹을 수 있습니다. 같은 내용을 질문하더라도 교수님이 몇 번이고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어려운 내용도 체득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3월부터 8월까지 수업 중에 중요한 내용이나 강조하시는 부분은 수업 시간에 계속해서 언급해 주십니다. 이 과정이 제가 공부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김만수 교수님은 식품학에 대해 질문하면 학생이 이해될 때까지 설명해 주십니다. 교수님 설명을 듣다 보면 정말 식품학에 대해선 모르시는 게 없으시구나, 전문가시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는 합니다. 그만큼 식품학에 대한 질문들은 깊이 있게 설명해 주십니다. 식품학이 워낙 어려운 과목이다 보니 학생들이 질문을 많이 했는데 매번 성실하게 하나하나 다 답변해 주셨고, 또 겉으론 굉장히 무뚝뚝해 보이시지만 수업 중간중간 농담도 잘 하셔서 알아들은 사람은 빵 터지고는 합니다. 김만수 교수님의 식품학은 교수님께 질문하는 데서 그 진가가 발휘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어려운 개념이라도 교수님 설명을 들으면 명확하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품학은 저에게 가장 어려운 과목이었지만 또 가장 재밌게 공부한 과목이기도 합니다. 이경영 교수님 수업은 매우 재밌습니다. 학원을 다니면 매일 6시간씩 수업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지치는 일도 종종 생깁니다. 하지만 이경영 교수님 수업이 있는 날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수업을 들었습니다. 수업 중간중간에 수업 내용과 관련된 재밌는 이야기를 해주심으로써 지치고 무거운 분위기를 환기시킬 수 있었습니다. 또한 수업 진행 속도가 다른 교수님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빠르기 때문에 집중해서 수업을 듣다 보면 3시간이 금방 지나갑니다. 이경영 교수님은 수험생에게 도움이 되는 여러 조언들도 수업 중간중간에 해주시기 때문에 그런 말들이 때로는 자극제가 되고 때로는 위로가 되어서 긴 수험 생활을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지현 교수님 강의는 암기가 위주인 식품위생학과 단체급식에 최적화된 스타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업 자체가 굉장히 깔끔하기 때문에 강조하시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또 매일 수업 전에 나눠주시는 복습 프린트가 한 주 한 주 공부를 복기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9시 30분부터 수업이 시작된다면 매일 9시에 와서 교수님이 나눠주신 복습 프린트물에 빈칸을 채웠습니다. 최대한 스스로 인출을 해보고 모르는 부분은 책을 찾아 채워넣는 과정을 통해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암기가 전부는 아니지만 기본적인 암기가 바탕이 되어야 심화적인 부분까지 공부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상대적으로 양이 많고 중요도가 떨어지는 한국인 영양 섭취 기준과 같은 내용은 수험생활 초기에 암기하더라도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전략적으로 9월 또는 10월부터 암기를 시작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외에 각 과목의 기본 개념이나 원리, 단어들은 3월 초부터 차근차근 외워놓아야 머리에 오래도록 남는 것 같습니다. 귀찮아야 공부가 되는 것처럼 암기도 귀찮다고 미루지 않고 처음부터 중요한 개념은 열심히 외워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공부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 2가지를 꼽자면 체력이 부족했던 점이랑 또 스스로 하고 있는 공부에 대해 잘하고 있는지에 대한 게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체력이 부족했던 부분은 제가 운동으로 보충을 했었는데요. 학원에서 선생님들과 가끔 시험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면 모두 운동을 하고 계신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늦었지만 9월부터라도 살기 위해서 운동을 시작을 했고 늦게 시작했던 게 조금 후회가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9월부터 운동을 시작했기 때문에 마지막 11월까지 지치지 않고 체력적으로 보완을 하면서 공부를 끝까지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2번째는 내가 하고 있는 공부가 잘 하고 있는지 또 맞는지에 대한 불안감이었는데요. 수험 생활을 하다 보면 여기저기서 누구는 뭘 듣는다더라, 누구는 이것저것 여러 개를 푼다더라 하는 이야기가 많이 들리곤 합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대방 하나만 듣는데 이게 맞는 걸까 하는 불안감도 들고 또 내가 하고 있는 공부 스타일이 맞는가 하는 불안함도 들 수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저는 같이 짝스터디를 했던 선생님과 함께 서로 위로하고 응원하는 말을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짝스터디를 하면 경쟁자이기도 하지만 같은 공부를 같은 시기에 하는 동료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 선생님과 긍정적인 말을 주고받고 또 말이라도 될 거야 라는 말을 계속 내뱉으면서 수험 생활 동안 멘탈을 좀 관리를 했던 것 같습니다. 또 체력적인 부분에서 부족했기 때문에 주말 이틀 중 하루는 꼭 쉬었던 것 같습니다. 주말 하루를 쉬면서도 이래도 되나? 이게 맞나? 하는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일주일 중 하루는 쉬는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나머지 평일에 더 열심히 공부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임용시험은 장거리 마라톤과 같습니다. 주에 한 번 쉬는 시간조차 저에게 주지 않았다면 더 자주, 더 많이 슬럼프에 빠졌을 것 같습니다. 저는 1차 필기시험이 끝난 후 일주일간 휴식을 취했습니다. 일주일간 휴식을 취하면서 카페에 들어가서 스터디는 어디서 구하는지 또 어떤 스터디를 구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정도로 2차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후에는 본격적으로 스터디를 구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대방에서 친해진 선생님들과 함께 전공 스터디를 하나 만들었고 또 카페에서 구한 비교과 스터디를 하나 운영해서 1차 발표 전까지는 2개의 스터디를 진행을 했습니다. 2차 발표 후에는 비교과 스터디 하나만에 집중해서 실시했던 것 같습니다. 주 4회 하루에 4시간씩 대면 스터디를 운영하면서 비교과 선생님 그리고 같은 전공인 선생님 3분과 같이 면접 답변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서울 영양을 지원하신 선생님과 면접책 회독 스터디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1차 때 실시한 비교과 스터디를 1차 발표 이후에도 계속해서 진행하면서 초등 기출 변형, 타지역 기출 변형, 그리고 면접책을 읽는 스터디를 진행했습니다. 1차 발표 전에는 경기, 서울, 평가원 지역 3곳을 집중적으로 7개년의 문제풀이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면접 레시피와 면접 마인드 같은 책에 나와 있는 모범 답안을 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먼저 답변을 작성해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만의 면접 답변을 써보지 않은 상태에서 모범 답안을 보게 되면 모범 답안이 머릿속에 각인되어 나만의 개성 있는 답변을 하기 어려워집니다. 문제를 읽고 스스로의 답변을 작성해보는 연습을 충분히 한 뒤 책에 나와 있는 모범 답안을 참고하는 식으로 면접을 준비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말하는 스터디, 즉 대면 스터디를 자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지역, 같은 전공인 선생님과 함께하는 스터디, 그리고 같은 지역, 비교과 선생님과 함께하는 스터디를 주 4회, 하루 4시간씩 꾸준히 했던 것이 2차를 준비하는 데 가장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다른 선생님들의 면접 답변을 들으면서 사고를 확장시킬 수 있고 또 좋은 내용은 나만의 방식으로 다시 풀어내어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타 비교과 선생님과는 공통 문항에 대해 많은 아이디어를 교류할 수 있었고 영양 선생님과는 전공자로서 서로의 답변에 대해 현실 가능성과 구체성에 대해 피드백을 해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면접 직전에는 근처 지역에 사시는 상담 선생님과 번개 스터디를 꾸려서 2회 정도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과의 스터디를 진행함으로써 면접 시의 긴장감을 똑같이 재현할 수 있고 또 면접 직전 긍정적인 피드백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면접에 대한 자신감을 충전시킬 수 있었습니다. 주변에서 하는 말에 너무 휘둘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험 생활을 하다 보면 불안한 마음에 카페에 들락날락하며 많은 양의 정보를 얻게 됩니다. 어디 모의고사가 좋다더라 또는 누구는 어디 강의를 들었다더라 라는 말이 들리면 혹하는 마음에 현재 듣고 있는 강의에 집중하지 못하고 이것저것 다 건들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 개를 얕게 공부하는 것보다 한 가지를 여러 번 깊게 공부하는 것이 머리에 가장 많은 지식을 남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전공이든 교육학이든 학원 스타일과 교수님 스타일에 따라 가르치시는 내용과 그 범위가 다양하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3월 초 본인이 선택했던 학원을 믿고 1차 시험 전까지 쭉 같은 커리큘럼을 타면서 따라가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 공부하는 데 있어서도 자신만의 페이스를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공부량이 15시간 될 때 저는 10시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또 스스로 하는 공부에 대해서 자괴감을 많이 느끼고는 했는데요. 최소한의 공부량은 채우되 개인에게 맞는 공부량과 시간, 방법이 있으니 남들처럼 못한다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나만의 기준에 맞추어 공부를 진행하는 것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나눠주신 프린트물과 책만 봐도 3회독 하기도 굉장히 힘들고 양이 많기 때문에 적어도 1회독, 2회독까지만 하시더라도 내가 충분히 열심히 공부를 했다 하면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나눠주신 프린트물을 반복해서 보는 과정 속에서 같은 내용과 같은 개념을 계속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머릿속에 나도 모르게 오래 남는 경우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족한 인터뷰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드린 여러 가지 내용들과 팁이 선생님들이 앞으로 임용 준비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이만 인터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